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친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전송티입니다. 네,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가 모두 끝났죠. 이 시점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저 이제 뭐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전 이때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는 게 기출로 한 번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학생들이 이 시점쯤 되면 기출을 한 번쯤은 다 풀어보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기출도 다 풀어봤는데 저 그러면 이제 엔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실무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6월 모의평가를 여러분들이 그다지 잘 본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기출학습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또는 기출학습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잘 학습을 해왔는지, 그리고 기출을 돌아갔을 때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일단 먼저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메디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그 멘토친에 들어가 보시면 쫙 의대생이 분석한 6평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 글, 네, 제가 가장 처음으로 글을 올린 게 국어 분석지입니다. 네, 그래서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를 보고 각 지문에서 어떤 포인트를 주목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등급별로는 어떻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련 기출 문제들까지 다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지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다운을 받아 보시고요. 이 파일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관련 기출 문제라고 해서 제시를 해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4번에서 9번, 여러분들 인문 지문이었죠. 요것과 같이 연결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2021학년도 3월 학력평가에 나왔던 네, 가나 지문과 연결 지어서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K 지문,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죠. 이 지문과는 2017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반추위 미생물, 네,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중 차분법, 네, 오답률 1위 문제였죠. 네, 요것과는 201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네, 외부성과 관련된 지문,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분석지 상에서는 뭐 이런 것과 연결해서 읽어보세요라고만 써놨지 왜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좀 더 봐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기출을 통해서 무엇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출과 어떤 소재를 이제 여러분들이 6평, 9평 앞으로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엮어 읽을 때 일단은 먼저 소재가 비슷한 게 있었는가를 찾아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한 지문들은 어느 정도 소재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인문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소재가 비슷하게 되면 글의 구조도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 글의 구조를 이제 비교를 해 보자고요. 이 글 구조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어려운 지문은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하는 얘기가 비문학이 어려워요라고 하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 건 이거죠. 왜 그 지문이 어려웠나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문이 왜 어려운지 모르는데 어려운 지문을 어떻게 대비를 하겠습니까? 네. 단어가 어려우면 단어 어휘력을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문장에 어떤 그 개념이 많아서 어렵다라고 하면 그 개념을 어떻게 잘 읽어낼 것인가 그런 걸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어려운 질문은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옛날 기출은 다 쉽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쉬운 지문은 왜 쉬운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들 이 작업을 진짜 안 해요. 2016년도 이전의 지문들은 다 쉬워요. 아, 쉬운데 뭐하러 풀어요, 비문학. 그거 너무 짧고요. 다 저는 문제 맞췄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는 쉬웠는데 왜 지금은 어렵죠? 네,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쉬운 지문이 왜 쉬운지 생각을 안 하면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적응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쉬운 지문이 왜 쉬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건지,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소재 비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가지고 온 게 비타민 K 지문이랑 그다음에 반추위 동물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 요 두 지문을 비교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읽어 나가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보시면 이 문단 보시면 여러분들 딱 숨이 막히죠. 이 문단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혈액 응고에 대한 과정을 쭉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네, 그래서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돼서 이제 트롬빈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롬빈은 혈액이 녹아서 피브린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 세포에서 합성이 될 때 이것을 활성화시킬 때 비타민 K라는 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시험장에서 이런 걸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단어가 너무 많아요. 과정이 너무 많아요. 라고 불평한다고요. 그러면 이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이렇게 과정이 여러 개가 엮여 있는 지문은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아, 그러면 옆에다가 쓰면서 하나하나 과정을 납득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적응력이 아직 많이 발달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과정이 소개된 지문에 이걸 적용해 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기출에 이와 비슷한 유사한 지문 구조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반추동물의 첫 번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필브리박터 숙시노젠 F라고 하는 아이가 섬유소를 분해한답니다. 그래서 셀룰로스가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엮여 있는데 F가 가진 효소가 이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 대사 과정에서 포도당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아세트산도 나오고 숙신산도 나오고 그렇대요. 보세요. 제가 앞에서 썼던 이런 내용과 요 내용이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에서 나는 어차피 기출 이 지문 내용 다 알고 어떻게 풀지도 다 알고 정답도 다 기억나요. 이렇게만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이 지문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어떤 점에서 어려운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에 기출과 엮어 읽을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선지를 만드는 방식을 비교해보자라는 거예요. 정답 선지, 매력적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선지는 오답인데 학생들이 많이 고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매력적 오답이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한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왜 오답인데 많이 골랐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매력적 오답을 골랐다는 건 정답은 정답처럼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는 왜 정답인데 많이 못 골랐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아하, 그러면 내가 무엇을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갖고 온 게 뭐냐면 이중차분법 지문이에요. 이중차분법 지문에서 여러분들 15번을 은근히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물론 14번 정답률 20%짜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15번도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왜 학생들에게 어려웠을까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결국에는 반대 추론 또는 그래서 있던 내용을 가지고 추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가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컸을 것이다, 작았을 것이다. 이걸 판단하는 건데요. 근데 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게
A랑 B를 풀 건데 무조건 순서대로 풀리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B를 먼저 보고 A를 푸는 게 더 합리적인 풀일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갖고 온 게 2012년도 외부성 지문입니다. 이 외부성 지문의 가나다를 풀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반대추론을 시키는 문제인데요. 가나다 순서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가나다 순서대로 풀면 뭔가 논리에 빈 구멍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가로 넘어가도록 문제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을 풀 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앞에서부터 뒤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선지나 오답선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순서를 바꾸면 오답이 되는구나. 아,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을 낚았구나. 이렇게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기출을 통해서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기출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만들어내는 방식, 선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엮어서 읽어보셔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독서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기출과 어떻게 엮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분석지와 함께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좌우명 얘기하면서 마칠게요. Do your best, then you'll be the best.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열정과 땀을 항상 응원합니다.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커뮤니티로 놀러 오세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멘토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수험생활 열심히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